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의 스탠스를 굉장히 그 유의 깊게 보게 돼요. 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고비고비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뭘 알고 있어서 이런가?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반전이 거듭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 법조당으로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법조계 소식에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정보에 유추해서 그런 그 논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된 계기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윤석열 탄핵 선고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이 유죄라는 전제였는데 그런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법원에 관련된 정보, 헌재에 관련된 정보를 특수하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어제 이제 권영세나 권성동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의례적인 차원에서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저 직전까지 보였던 승복의 태도라는 것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건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지도부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무예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네. 별로 의미 없는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바로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도 뭐 있고, 지금은 뭐 네. 승복하자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진짜 이재명 대표 재판 때 바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을 수 없다. 네. 네, 무슨 입장을 밝히든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헌재 선고까지 물론 이제 평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평결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서로 이제 패를 깐 셈이 되겠죠.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의견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까지 시일이 뭐 이틀 남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재판관 개개인을 자극해서 네.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들 같은 경우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 주의하라고 자제령을 내린 것도 결국은 재판부를 끝까지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에 근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헌법재판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보긴 했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어쨌든 마지막 평결은 당일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 경향신문이 정리한 거 있던데 그 도표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결정문을 몇 분에 걸쳐서 할 거냐. 노무현 대통령은 26분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22분이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요지를 먼저 읽을까? 아니면 주문을 먼저 네. 낭독할까?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국경 기자 좀 취재된 게 있으십니까?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저기 뭐 표로 나오긴 합니다. 그 대통령 사건이 두 건밖에 없었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장일치인지 당시만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준거가 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케이스는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는 7대1 인용도 만장일치가 아닌 겁니다. 네. 6대2 인용도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덕수 그 전 총리의 케이스가 지난주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부터 낭독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절차적인 이유, 청구 사유, 그 다음에 쟁점별 정리, 그리고 중대성 여부 같은 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각계 개별 의견을 낸 대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까지 소개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관례에 따라 본다면 만약에 11시에 소집이 되고 2024 헌납할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합니다 한 다음에 주문을 낭독하면 만장일치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통상 관례에 따르게 되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쟁점별 정리를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다고 한다면은 만장일치란 숫자상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 그 인용이 몇 명인지 기각이 몇 명인지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끝까지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년 전에도 굉장히 일반 방청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보면 일반 방청객 뭐 준비되는 거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7년에는 그 24명의 일반인 방청객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이라는 네, 더 거죠.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경쟁률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때는 19,096명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796대 1의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대기가 9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 방청을 원하는 상황이다. 기자들은 취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다 갈 수 있어요? 원하는 기자 다 취재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예. 네. 네. 네, 풀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미 이제 풀사들이 이제 뽑기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 들어가진 못하고 어차피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생중계로 이제 기자들이 보면서 이제 네.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안에 들어간 인원은 제한되긴 합니다. 원래 탄핵 변론 때도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시사인 들어가요? 경향신문은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아니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아마도 안 된 것 같던데요. 네, 경향. 네. 일부러 뺀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뽑기여가지고 뭐.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네. 장윤 선배가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지만은 두 가지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미 공표한 사안에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전 국민이 볼 수 있고 세계 모든 인구가 볼 수 있는 생방송 방식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한다는 점, 그렇죠. 선고 당일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나쁘끄러운 풍경들을 우리 만방에 굳이 생중계를 통해서 알릴 필요까지 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적인 모습으로 만장일치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 일반인 방청객을 받는다는 것 역시 어느 예. 정도 헌재가 그 결정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예.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 방청객의 입장도 네.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장윤선 선배를 통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사소한 팩트에 좀 집착하는 네. 편인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만방이 다 보고 아마 다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내신 외신 기자 벌써 받았잖아요. 외신 기자 그렇죠, 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벌써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어쩌면 일보를 뺏길 수도 있다. 네. 외신도 들어가나 법정에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네. 영상은 다 받아서 쓰게 될 텐데. 보도 경쟁이 엄청나게 이제 치열할 거고 예를 들어서 기각 결정이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고 막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물론 네. 법정 모독죄로 처벌은 받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징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헌법 질서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나는 기각할 거야. 나는 각할 거야. 전 세계 어디 가도 못 삽니다. 예, 왜냐하면 어딜 가든 비판을 받거든요. 당신 그 사람이지? 이렇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사 앞에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어디 금고에 들어가 있나? 네.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결정이 나면 인용이 네. 되면 그날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주문을 낭독할 때 통상의 이제 헌재 소장이나 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보고 네. 시분까지 정확하게 낭독을 하는 것이 네. 주문에서 이제 파면한다고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재 소장이 구두로 전파한 그 시분부터 직무가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남동 관저에서도 짐을 빼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 타임에 딱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아는데 아니에요? 여하간 대통령으로서 말미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래, 이제 정이 뭔가 정이 있으니까? 있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라니까. 그래도 이제 말미는 네. 주지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며칠 있었어요. 인용 가능성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쉽게 해서 이삿짐을 안 산 겁니다. 맞아, 근데 이제 맞아. 아마도 근데 선고가 되는 시각에 바로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바로 기산이 되는 거죠.